인생의 여정 제3장 이혼의 심리. 부부로 살다 보면 결혼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 이혼의 위기에도 서게 되지만 실제 부부는 연인처럼 쉽게 헤어짐을 생각할 수는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언제 진짜 이혼을 결심하게 될까요? 대표적인 이혼의 사유로는 보통 성격 차이,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 문제, 가정폭력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요. 아마도 상대와 갈등하며 뭔가 좀 안 맞고 힘들게 느껴져 왔던 자신의 기분과 감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사실 성격은 전 세계에 나와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에 성격 차이는 모든 부부에게 존재합니다. 또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더 잘 사는 부부들도 많고 실제로 결혼도 이 성격 차이로 인해 서로에게 끌려서 한 것이었죠. 그런데 마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좋을 땐 성격이 다를수록 더 끌리지만 갈등할 땐 이것 때문에 절대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진짜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일일 텐데요. 그렇다면 부부를 이혼에 이르게 하는 진짜 이혼 사유는 무엇일까요? 부부는 각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함께 자아 실현을 이루어 나가자고 약속하여 신뢰를 이룬 인간관계입니다. 따라서 심리적인 이혼의 사유는 이 권리와 책임, 약속과 신뢰의 네 가지에서 각각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보통 다음 단계로 갈수록 더 심각한 사유가 되어 스트레스와 상처가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네 가지 이혼 사유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자기 행복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입니다. 결혼도 결국은 행복하게 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으로 인해 남자에게 스트레스가 여자에게 상처가 발생되면 남편은 집이 편하게 느껴지지 않고 아내는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생각 기준의 차이, 심리작용의 오류 등으로 갈등하는 많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도 보통 여기에 해당하죠. 특히 결혼 후에도 연애 심리로 살면서 자기 행복이 중요한 부부의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의 갈등이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되면 스트레스와 상처를 이기지 못해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아실현의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아실현이란 인간이 함께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으로서 의미와 가치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인간을 대상으로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으로서 부부나 자녀 등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치는 인간 외의 것을 대상으로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으로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해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것 등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남편은 밖에서 열심히 가치를 추구하고 아내는 가정에서 행복을 만들어 나가며 의미를 추구하는데요. 이렇게 의미와 가치를 각각 분담하여 추구를 하더라도 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자아실현이 됩니다. 따라서 가정의 의미나 가치 중 하나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부도와 같은 경제적 위기가 오면 가치가 무너지기에 결국 의미도 추구하기 힘든 환경이 됩니다. 또 가족의 사별처럼 가정의 의미가 무너지면 결국 가치 추구도 잘 되지 않습니다. 가치나 의미가 사라진 결혼 생활은 생명력이 짧을 수밖에 없기에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지 못하면 진짜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자는 약속이 깨어진 경우인데요. 만일 부부 중 한쪽이 집을 나가서 혼자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약속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들어가는데요. 앞선 두 단계는 고통은 받더라도 아직 함께 헤쳐나갈 여지가 있기에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쪽에서 함께 하자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어버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남은 한쪽도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쇼윈도 부부처럼 부부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혼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기에 심리적으로는 거의 이혼에 이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부부 사이의 신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은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진 경우인데요.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경우처럼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면 함께 해야 하는 상대를 불신하게 되기에 가장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특히 외도의 경우 외도의 당사자는 관계 중독의 심리장애에 빠진 경우입니다. 안타깝게도 배우자의 외도를 지켜본 아내나 남편은 강력한 스트레스와 상처로 인해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됩니다. 외상 트라우마는 치료하지 않으면 지난 결혼의 기억이 모두 스트레스와 상처가 되어 자신을 갉아먹거나 이혼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관계 중독이나 외상 트라우마 모두 스스로나 주변의 도움으로는 절대 치료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도했더라도 바로 이혼해버리기보다 우선은 나부터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바로 살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를 줬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그때 이혼을 결정해도 늦지 않고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이혼 사유 4가지를 구분하여 살펴본 것은 정확히 알면 나를 치료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의 문제가 어느 부분인지 알고 있다면 잘 조절하여 이혼의 위기를 넘길 수도 있고 또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때는 합리적인 이혼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짜 이혼을 결정하기 전이라면 적어도 이혼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아야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심리적인 이혼의 의미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